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동산 실수요가 붕괴된 게 아니라 투기 수요가 붕괴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가짜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2년가량 동안 뭡니까 저 부동산 거래하고 취소했던 건이 19만 건이 넘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작이고 가짜였던 거죠. 가짜로 거래 만들어서 올라가게 뻥튀기 해놓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했던 거죠. 그런 짓거리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지금 분양가격 15억, 2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러냐? 그냥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냥 안 믿는 거죠. 코미디도 아니고 어쩌자고 강북 저 위에 끝자락에 15억, 16억짜리를 분양해 놓으면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을 떠받드는 지금의 상황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연착륙이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르르 무너질 게 분명하죠. 이미 부동산 심리는요 실종됐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국의 이제 정부는요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재벌 총수들은요 돈 빼돌리고 정치 권력들 뒷돈 받고 지새끼들 미국 보내고 부자들은 세금이 많다고 해외로 나간다라는 개소리하고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다라는 개소리 하면서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근데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 관련한 이제 법들을 제정하고 실행하면요 한국 기업인들 상당수가 혈창행위죠. 자본주의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경제에 관련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그냥 우습게 얘기고 그냥 이대로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기업인들도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한국이 자기네들 해먹기 좋은지를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뭐 세금이 많아서 기업하기에 환경이 안 좋아서 자꾸 떠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법에 따라 처벌 안 받는 이제 재벌가 촉벌가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 모양인 거고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되게 희생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분양가로 덤태기 씌워가지고 영해 먹고 서민들 삥 뜯어서 이제 살고 세금으로 비싼 아파트 사주고 재건축 사기치고 주식시장 재벌들 놀이터 만들고 국내 관광지는 한철 장사라고 바가지 씌우고 국산차는 비싸게 팔아먹고 보이스피싱 일부러 내버려두고 경제범죄 정관 여러 풀어주고 사기범 양산하고 본인들 자식들 미국 국적에 사기치고 마약 먹어서 쉽게 풀려나고 이런 짓거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더 엉망되는 겁니다. 정관 예우에 대기업 부자 감세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뒷돈 찔러주고 조세피난처 비자금 빼돌리고 재벌가 자식들 조작질에 산업공상 마인드에 부동산 2개 다 빠져서 헤쳐먹고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총기가 허용이 되면 나라에서 총 맞을 정치인들, 경제 관료들 그리고 저기 뭡니까 이 대기업 회장들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 년놈들이 경제에 운운하면서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먹고 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나라가 더 엉망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월 말에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2.75에서 2.5로요. 이 재앙적인 경제 붕괴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데 한국만 내리고 있죠.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못 벌죠. 나름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새는 참 어렵죠. 힘듭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향해 압박을 하고 있고 한국은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이전할 생각들, 그것도 미국으로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국내 경제 생태계가 붕괴가 되는 거죠. 한국의 자동차든 반도체든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 공동화 심해지고요, 더 이제 힘겨워지는 거죠. 일본이 1985년도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떨지 잘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 지난 IMF 그리고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빨대 꽂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쉽지 않죠. 중국이 한국을 넘보고 있죠. 중국의 기초 기술이 한국을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대기업들은요,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뜯어먹고 소비자 핑 뜯고 뒤통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일본 가고 동남아 여행 가는 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왜 국내 관광지를 안 가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폭리 취하고 뒤통치고 사기 쳐먹고 이용해 먹는 짓거리들이 만연하니까 안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작질하고 아무리 가짜 짓거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한다라는 겁니다. 좋았던 건 나빠지고 나빠졌던 건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죠.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대죠. 지금 이 조작과 가짜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친 년놈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남들을 조심하고, 나라 정부가 하는 짓거리들도 예의주시하고 의심하며 지내야 되고, 남들이 돈 벌게 해주겠다, 뭐가 호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좀 의심하며 봐야 되고,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민 호구 만들기 하려고 수작질을 벌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겁니다.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재벌 총수들 돈 빼돌리고 정치 권력층들 뒷돈 받고 지새끼들 마약하고 미국 보내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을 과연 계속 놔두는 게 맞냐,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